알람이 울립니다. 그리고 0.3초 만에 당신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죠. 아니 대체 누가 이렇게 일찍 맞춰놓은 거야? 잠깐, 그게 나였죠. 세면대 앞에서 칫솔을 입에 꽂은 채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좀 제대로 살아보자. 옷장을 여니 죄에다 구겨진 옷들이 반겨주고 현관을 나서다 주머니를 탁탁 두들기며 중얼거립니다. 열쇠, 열쇠, 아 진짜 또?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나 자신과 3번은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창피하죠?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누가 봤을 때 그 민망함.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수근거리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신호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잠깐!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혼잣말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 합니다. 그냥 대부분 들키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혼잣말을 할까요? 단순히 습관이거나 어딘가 나사가 빠져서가 아닙니다. 말이라는 건 원래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도구인 동시에 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행동을 이끌어가는 내부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머릿속에서만 조용히 울리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혼잣말은 그냥 정보를 되새기는 것과 달라요. 전화번호를 외우듯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장면을 언어로 포착하는 겁니다. 지금 무서워. 하기 싫은데 해야 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말들 다 혼잣말입니다.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아이가 블럭을 쌓으면서 혼자 이건 여기, 저건 저기 하고 중얼거리는 거 본 적 있죠? 그냥 귀여운 혼잣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건 뇌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러시아 심리학자 비고츠키는 이런 소리내어 하는 자기지시가 아이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어른들과 나눈 대화를 스스로 반복하면서 아이는 자기 행동과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요. 그 목소리가 점점 조용해집니다. 안으로, 안으로, 깊은 내면의 말로 내려앉죠. 그게 바로 어른이 된 우리가 매일 머릿속에서 나누는 그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엔 저거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퇴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특히 긴장되거나 감정이 요동치거나 뭔가를 단단히 결심해야 할 때 이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크게 켜진다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문제는 혼잣말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입니다. 발표 직전을 상상해보세요. 심장이 콩닥콩닥, 손이 살짝 떨리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오나요? 망치면 끝이야. 넌 항상 이 꼴이잖아. 어차피 또 버벅거리겠지. 무섭게도 이 말들이 사실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사실처럼 들리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해요. 어깨는 굳고 숨은 얕아지고 당장 어디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결국 원하던 결과에서 조금씩 멀어지죠. 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긴장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일단 준비한 것부터 꺼내보자. 같은 불안인데 말 하나가 달라지면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꿀팁 하나. 심리학에서 거리두기 자기대화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내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스스로를 너라고 부르면서 마치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이 특히 긴장된 상황에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시험은 별거 아니야 라고 억지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민수야, 지금 긴장되지? 당연한 거야. 근데 너 준비했잖아. 첫 문제부터 차근차근 가면 돼. 처음엔 좀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 강력합니다.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고 감정의 통째로 휩쓸리지도 않는 딱 그 자리에 설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 서면 작은 선택이 생깁니다. 도망칠까? 아니면 5분만 해볼까? 물론 혼잣말이 항상 우리 편은 아닙니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되새기며 나를 몰아붙이는 말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무거워져요. 내가 나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결국 내 자기 이미지가 되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CBT, 인지행동치료입니다. 내가 자동으로 떠올리는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왜곡된 사고 패턴을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는 접근법이에요. 전 세계 수많은 심리치료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복잡하게 느껴지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머릿속 목소리는 판결문이 아니라 초안입니다. 초안은 고칠 수 있어요. 다시 그 아침으로 돌아가 봐요. 현관 앞에서 열쇠를 또 두고 나왔다는 걸 깨달은 순간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말은 나는 진짜 왜 이 모양이지?
일 겁니다. 그 말을 그냥 삼켜버리면 그 한 문장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당황했네. 다시 올라가면 되지. 다음엔 문 앞에 두자. 낙천도 아니고 자기 합리화도 아닙니다. 그냥 현실적인 해결로 마음을 데려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내 아내 목소리를 같이 사는 룸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날엔 조용하고 힘든 날엔 괜히 시비를 걸고 불안한 날엔 엄청 오버하는 룸메이트. 쫓아낼 수는 없지만 대화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그 방식이 바뀌면 하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또 혼잣말 하다 들켰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뭐가 필요해서 말을 거는 거지? 그 목소리는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지키려다 좀 과하게 소리치고 있는 것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과 가장 긴 대화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대화를 조금만 더 친절하게,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의 하루는 지금보다 분명 달라질 겁니다.